겉보기에는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름없는 이곳.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에는 시흥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다.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공원. 이 공원의 이름에 그 특별한 역사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이번 정거장은 보금자리 입구 사거리, 보금자리 입구 사거리입니다. 여전히 보금자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시흥시 신천동.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보금자리 마을이라 불렸다. 보금자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와 성서에 나오는 기쁜 소리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보금자리 마을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곳곳에서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철거바람이 거셌던 1970년대. 양평동 안양천 주변 판자촌 사람들도 작고 유일했던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당시 양평동 판자촌에는 야학 활동을 하며 도시 빈민의 공동체 형성을 꿈꿨던 청년 재정구와 예수회 미국인 신부 정희루가 살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끈끈한 동지애를 느꼈던 두 사람은 빈손이 된 양평동 철거민들과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로 향했다. 김수환 추기경의 도움으로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독일 미제레올 선교회에서 5만 달러를 빌려 땅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77년 4월 170세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신천리에 도착했다. 봄바람이 쌀쌀한 때였지만 임시로 거주할 천막을 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철거민들이 직접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을 파고 털을 다지고 벽돌을 찍었다. 자재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으니 집 짓는 일은 더디고 힘에 부쳤다. 숱한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쳐 그해 10월 드디어 보금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9평, 12평,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판자촌에서조차 월세를 면치 못했던 사람들에겐 난생 처음 가져보는 번듯한 내 집이었다. 그 천막에서 이제 진짜 불편한 생활을 했거든요. 천막 하나에 장롱으로 벽을 치고 막 두 집 셋이 막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제 입주하면 자기 방, 자기 집, 또 딸 방도 생기고 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흥겨웠죠. 그리고 어렵게 지었으니까 싸움도 해가면서 짓고 직접 주민들이 벽돌도 찍고 하니까 그 기쁨 2배죠. 일반 집 분양받은 거하고는 자기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땅도 자기들 다 이렇게 리어카 나르고 그러니까 그 행복함이 더 하겠죠. 집이 생긴 보금주택 사람들의 생활은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갔다. 하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해 생활고를 겪거나 사채를 쓰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구는 보금자리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일단 서울에서 이제 철거돼서 쫓겨오니까 그 직장인을 다 잃게 되잖아요. 버스는 이제 한 개 노선만 있었으니까 빨간색 버스 경원역에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때 30분에 한 번씩 왔나? 그때 비포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출퇴근 힘드니까 다 직장 웬만한 직장 다 그만두고 근처에서 이제 그 막노동이나 여기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밭일 이제 일용직 해서 하니까 이제 수입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뭐 학비나 결혼한다 이런 거 비용 목돈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그때 당시 사채이자가 4부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월 4만 원. 급전은 5부까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때 은행 이자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 빌리면은 한 13,000원. 그러니까 한 2.5배? 그래서 그러니까 사채도 좀 성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거리가 비용으로 쉬고 그러면은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술이나 먹고 술 못하면 또 싸움하고 만들었죠, 신협을.
딱 세 가지예요. 참된 민주주의 실현, 서민경제 살리고, 세 번째 주민의 대동단결 화합, 이겁니다. 재정구와 정의로는 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빈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을까? 빈민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빈민 속에서 빈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재정구는 생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데모하고 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보금주택을 짓고 난 후에도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의 이주는 계속됐다. 보금주택으로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가 뒤를 이은 것이다. 1979년에는 보금주택 인근에 164세대의 한독주택이 건립됐고 1985년에는 목동지역 철거민들이 거주할 목화연립이 세워졌다. 보금주택, 한독주택, 목화연립. 새 주택에 둥지를 튼 철거민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보금자리라는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더디지만 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모든 생각 자체가 다 공동체였어요. 한 개인이 아니었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렉스토키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조합, 이렇게 소를 키우는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넬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서로 이게 항상 제일 대두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집단으로 해보자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진짜 원 없이 한 없이 놀 때는 그렇게 놀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금자리 마을과 두 번째 마을인 한독마을, 그리고 세 번째 마을인 목동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목화마을, 세 개의 마을이 신천동과 은행동 두 군데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작은 자리 회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는 우리 그 당시 여기가 거의 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 형태로 들어와서 여기 안에 신용협동조합도 들어오고, 그리고 양쪽에 있던 유아원도 이 안으로 들어오고, 마을 사랑방을 하는 도서관처럼 그런 공간도 들어오고, 한글을 공부하는 그 어르신들의 공간,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또 그 갈 곳 없는 주민들, 어르신들을 밥을 해드리는 그런 것들도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오갈 데 없는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나 모임할 수 있는, 지역 모임할 수 있는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어서 마을뿐만 아니라 이 일대 시흥-부천, 안산 이쪽 일대 굉장히 소중한 공간으로 많이 쓰였었죠.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던 생활 공동체이자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시대를 걱정하던 보금자리. 세월이 흘러 보금주택과 한독주택은 아파트로 변했다. 하지만 목화연립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보금자리에서 재정구, 정의루와 동고동락하며 갖고 온 공동체의 기억도 여전히 시흥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재정구의 아내 신명자가 보금자리 마을 사람들과 포도밭에 솥을 걸고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보금자리 잼도 지금껏 우리 곁에 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머물다 가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리라 불렀던 보금자리의 마을회관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복지관이 되었다. 그리고 보금자리의 정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곁으로, 이웃의 아픔과 웃음 곁으로 한 걸음씩 걸어간다.